안녕하세요. 신비한 주식사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 채널에 함께할 이루이고요. 2024년 최저임금 협상안이 난항을 겪고 있는데 상승한 물가만큼이나 월급도 그에 맞게 올려줬음 하는데요. 이렇게 좁혀지지 않은 협상안만큼 내가 보유한 종목도 손실폭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6월 22일 지난 영상에서 현대바이오 26,300원 지지 여부 보고 대응하시면 된다 이야기를 드렸는데 딱 제가 언급드린 가격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 못 보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에 클릭하셔서 지난 영상 시청하시면 되시고요. 오늘 현대바이오 대응 전략과 분석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점은 여기 신비한 주식사전 채팅창으로 많이 올려주시면 되세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놓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먼저 현대바이오 주가 흐름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바이오 살펴보시면 보합권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윗꼬리와 아랫꼬리가 팽팽한 구간으로 26,600원 가격에 종료를 했고 거래대금은 131억으로 실렸습니다. 오늘의 차트 흐름을 살펴보시면은 일단 오늘은 상승으로 출발을 해서 11시 구간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나 했는데 11시 11분 기점으로 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되면서 보합권까지 내려온 모습이고요. 수급으로도 변화가 측정되고 있는데요. 꾸준히 매수를 해오던 외국인이 매도세로 전환이 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3억 가까운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매수세를 기록하면서 22억 7,500만원 사자세로 집계가 되었고요. 6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8거래일간 가파른 급등세를 보이면서 80% 가까운 상승 후에 지금 현재 현대바이오 M자형 파동을 그리면서 지금 조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현대바이오가 가파르게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현대바이오에서 개발한 니클로사마이드 주성분인 제프티가 4월 임상 이상을 끝마친 뒤에 긴급 사용 승인 요청을 하면서 기대 심리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화학업종을 등락률을 살펴보자면은 0.61% 상승한 3,202포인트로 보합권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중앙 D&M 16.99%, TK 케미칼 5.40%, 코스메카 코리아 5.14%로 눈에 띄게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바이오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흐름은 어떤 흐름으로 추세가 이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아직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 놓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놓으시고요. 지금 바로 내용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바이오 차트를 살펴보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찍고 이렇게 흔들다가 다시 한번 위로 밀어붙인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때 충분한 매집 기간이 소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뒤쪽의 거래량에 비해 지금 상승할 때 거래량이 현저하게 작은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최소 매집 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가 되는데 지금 6개월 치고는 전 구간대 거래량이 훨씬 많아서 지금 단기간에 이쪽 매물대 구간만 소화하는 작업이 끝난 거예요. 이 종목 지금 살펴보자면 시가총액 자체가 1조 588억 원으로 대주주 CM팜 13.01%, 자사주 0.01% 포함해서 고정 물량이 14.02%입니다. 그러면 유통 비율로 따졌을 때 85.98%로 유통되는 금액은 9,103억 원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5천억 이상의 실제 유통 물량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최소 매집 기간이 6개월 이상은 소요가 돼요. 그 이상도 소요가 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바닥권에서 올라왔을 때 이점이 이 뒤의 거래량보다는 현저하게 작다라는 거나 매집이 충분히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M장 파동으로 해서 그르는 이유도 세력이 처분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유형으로 처분을 해요. 첫 번째가 이렇게 급등을 하고 급락을 한 상태에서 다시 급등을 시키고 이렇게 빼는 유형, 그리고 다시 바닥권에서 치고 올려 붙입니다. 왜냐면 이쪽 구간에 악성 대기 매물을 소진시키기 위해서 단기간에 매집이 되지 않은 상태에 이렇게 다시 떨어뜨리고 매집을 하는 유형이 있고요. 두 번째가 상승을 시킨 다음에 어느 정도 일정 구간을 지지시키면서 이 바닥권에서 횡보를 한 후에 이렇게 크게 치고 올라가는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유통 물량이 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유형을 많이 사용하지만 제대로 매집이 안 된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유형으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리고
첫 번째가 쉽게 들어올릴 수 없는 이유가 대주주 지분이 너무 약하다라는 거예요. 대주주 지분이 강하다라는 거는 그만큼 주식의 유통 물량이 가볍기 때문에 작은 금액을 써도 위로 크게 상승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대주주 지분이 적다라는 거는 개인의 유통 물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대로 세력이 급등을 크게 시켜버리면은 그때는 개인들의 물량이 계속 쏟아질 수가 있어서 유통 물량을 장악하지 못했는데 개인들의 물량이 쏟아진다면 그때는 세력도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이런 테스트봉이라는 게 나와야 돼요. 테스트봉의 유형은 바닥권에서 이 윗꼬리가 단 영망치형 캔들이나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파란색 윗꼬리가 단 캔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캔들들이 뭐냐면 하나의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이 구간별로 매물대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에 돈을 들여 올리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어느 순간에 맞고 떨어지게 되면 뭐다? 손실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력이 호가상으로 작은 금액을 딱 띄워놓고 테스트를 해봅니다. 그러면은 매물대가 없는 구간에서는 뚫고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매물 구간이 많이 포진되어 있는 벽이 두꺼운 곳들은 내 본전가만 오면은 팔아야지 하는 사람들의 대기 매물로 인해서 쏟아지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렇게 윗꼬리가 긴 캔들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테스트 과정을 거치는데 지금 딱히 크게 테스트 과정은 거쳤지만 여기까지가 소화가 됐기 때문에 이 정고점 부근까지는 상승을 하지 못한 이유가 이 구간에 많이 포진되어 있어서 한번 이 구간의 물량들과 이 차익 물량들, 그러니까 수익적인 물량들을 털어내기 위해서 밑으로 다시 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의 유형으로 본다면 뭐 10배 이상 상승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대주주 지분이 굉장히 세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 우리 최근에 임창정 사태가 있었죠. 그 관련주들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우 데이터. 자, 이 종목 이 바닥권에서 크게 상승을 했는데 여기서 떨어졌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대주주 지분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가격은 들어 올려야 됐고 한 번에 장악을 하면은 매도를 할 때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럼 세력들이 작업을 할 때 올리는 방법이 딱 다른 유형도 있어요. 뭐냐면 적은 금액을 써가지고 가격을 호가를 호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릴게요. 호가를 어떤 식으로 만드냐면 한 4, 5억 정도를 써요. 그러면은 유통되는 물량이 없을 경우에는 한 5호가에서 10호가까지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5에서 못해도 5%에서 10% 이상까지 상승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딱 거기에 떨어지지 않게끔 이렇게 물량을 박아놔요. 그러면 급등을 하면 누가 꼬이죠? 바로 개인들이 꼬입니다. 이 개인들이 단타를 치기 위해서 꼬여요. 근데 사고 싶어도 가격은 막 흔들리는데 살 수가 없어. 왜? 여기에 몇억 원대 대기 물량들을 걸어놓고 호가는 계속 움직이고 하니까 안 떨어지겠지 라는 생각에 개인들이 막 계속 올려줘요. 그럼 이 호가들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또 작업을 합니다.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오늘 세력들이 1차 물량을 이 정도 목표가로 잡았다 하면은 일부의 물량을 떨어뜨려요.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서 밑으로 며칠간 빠지겠죠. 그럼 빠진 가격에서 수익을 이 위쪽에서 실현을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00원이라는 가격에 10주라는 주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800원에서 1,000원부터 800원 사이에 5주를 수익을 냈다라고 쳐요. 그러면 못해도 800원? 그러면 4,000원이라는 금액이 보유금으로 생기죠. 근데 가격이 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경우에 기존의 5주에서 500원 가까이 떨어졌으니까 500원에 4,000원이면 몇 주를 살 수 있죠? 8주를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에 보유했던 5주에 8주를 더하게 되면은 13주가 돼요. 그럼 당연히 평단은 떨어지겠죠. 다시 가격을 또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그러면 호가가 다시 이렇게 움직이면서 또 차익 실현하고 가격 떨어지면 또 매수하고 이런 식으로 주식 보유량을 높이면서 평단도 계속 맞춰간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렇게 매집이 되면은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호가를. 근데 단점이 있어요. 기간이 정말 장기간으로 오래 걸리면서 우상향을 한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가격의 변화가 크게 변동 없이 천천히 움직이면서 한번 기대감에 빵 터트려주고 이때 개인들의 관심을 끌게 하는 거예요.
봐라 이 종목 더 간다 더 간다 더 간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력들이 물량을 처분할 때 다 처분을 못하고 2회에 걸쳐서 처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나 두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만들 경우에는 여기서 50%에서 80%의 물량을 처분합니다. 그런데 이 고점까지 올려버리려면 이 80% 물량 익절한 걸 다시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카카오톡 리딩방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다단계 형식으로 해서 이 종목 사라 이 종목 정말 좋다 하면서 약간 좀 투자 설명회를 가져요. 사람들 모아놓고 하나의 집단을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물량 다 장악해 두고 그때 이 사람들한테 물량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패턴을 만들면서 무거운 종목 같은 거 이런 식으로 횡보를 시키면서 다시 올리는 거는 이 구간에서 어떤 세력이 개입되냐면 부티크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시가총액이 무겁고 게다가 유통되는 물량도 굉장히 많은 종목이라면은 50% 미만으로 물량을 처분합니다. 그러면 여기 바닥권에서 다시 돈 써서 올릴 수 없잖아요. 그러면 2차적으로 손바뀜이 일어나야 돼요. 영화 돈 보셨죠? 영화 돈에서 하는 말이 우리 목표가 얼마 잡을 겁니다. 그러니 얼마 가격에 매수를 해가지고 여기서 파세요 라고 합니다. 목표가를 설정해 놓았다는 건 기존의 이 물량들을 소진시켜 주면서 같이 이 부티크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큰 금액이 움직입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인 다음에 나중에 부티크도 이 바닥권에서 잡았고 세력도 이 바닥권에서 잡았잖아요. 기존 1차 세력도. 그래서 이제는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니까 부티크가 들어 올려주면 이 세력은 여기서 부티크에게 물량을 넘기고 부티크도 그러면 평단이 이 정도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부티크가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들어 올려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슈성을 몰아일으켜가지고 들어 올려준 다음에 1차적인 물량도 받고 다시 개인들이 물량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한 후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근데 이렇게 딱 곤두박질 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고점까지 뚫고 올라가다 떨어지고 다시 한번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거예요. 부티크도 2회에 걸쳐서 물량을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급등했다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밑으로 빠지는 겁니다. 다우데이터 대주주 지분 한번 살펴볼게요. 고정 물량만 70%예요. 70%. 유통되는 물량이 별로 없죠. 그리고 대주주 지분이 63.26%. 서울가스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관련 종목인 줄 알고 있거든요, 제가. 자, 여기도 대주주 지분 51%, 그 외 자사주 지분 22%, 70% 이상이에요. 세방도 지금 여기 보면은 고정 물량 자체가 거의 뭐 60% 가까워요. 그쵸? 그럼 유통되는 물량도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한 종목 더. 자, 대성홀딩스입니다. 대성홀딩스. 이것도 임창정 관련주거든요. 보면은 거의 80% 가까운 고정 물량. 이렇게 유통되는 물량이 없다라면은 세력이 이렇게 올라가면 올라가서 떨어지는 물량만 받아가면서 올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집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떨어질 때 물타기를 하는 것처럼 반대로 불타기라는 거래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매집을 하는데 시장가로 사주는 게 아니고 떨어지는 물량별로 받아가면서 올려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법이라는 건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으로 제가 영상을 좀 회차가 거듭할수록 많이 촬영을 하면서 이 기법들과 세력이 어떤 식으로 작업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안 눌러놓으셨다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놓으시고요.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제가 작전 세력으로부터 제의도 받아봤었고 그때 이야기를 드렸을 때 이 유통 물량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이 유통 물량, 실제 대주주 지분을 뺀 유통 물량에 따라서 매집 기간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 드렸어요. 정확히 얼마부터 얼마까지는 매집 기간이 얼마가 소요가 되고 또 어떤 큰 금액들은 얼마 기간까지 소요가 된다는 걸 들었기 때문에 제가 직접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렇다고 제가 세력에 뭐 이렇게 가담했다 이런 거는 아니에요. 뭐 작전 세력에 가담했다 이런 건 아니니까 오해는 마시고요. 그래서 실제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을 다 들려드리는 겁니다. 실제 세력들 만나면은 되게 삐까뻔쩍하고 좋은 차 타고 좋은 옷 입고 막 그럴 줄 알잖아요. 생각보다 돈 있는 티를 안 내요. 그리고 다가올 때에도 좀 뭔가 자연스럽게, 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카카오톡 방에서 그냥 소통방 운영했을 때 제의가 왔었을 때 그냥 뭔가 카카오톡 방에 있는 회원인 것처럼
접근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나보고 싶다. 그래서 직접 이야기 나눠보면서 좀 배워보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만났는데 세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몇 차례 이런 얘기들 세력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통적인 사항들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력주들이 포착하는 거는 제가 심지어 부티크로부터도 연락을 받아본 적이 있었어요. 종목을 2018년에서 19년도쯤에 그때 제가 작전주를 하나 포착했거든요. 그때 기억하는 종목이 딱 이 종목, 이거 제가 매매를 했을 때 그때 스크린샷을 찍어 놓은 거예요. 그때 이 종목을 무료방에서도 주고 저도 매매를 했어요. 딱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저도 매수를 하고 매도한 다음에 여기서 끝에서 매도하고 나서 바로 밑으로 빠지면서 거래 정지가 되고 결국 상장 폐지가 됐더라고요. 그때 이 바닥권에서 나가가지고 수익권일 때 제 방에 부티크로부터 정보를 받으신 분들이 좀 계셨더라고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도대체 이거 어디서 내부 정보가 새어나가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도 그런 연락을 받아본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만큼 좀 세력을 많이 포착을 하고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라, 제 이야기는 좀 어느 정도 못 믿으신 분들은 안 믿으셔도 상관없는데, 그때 트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랑 지문인식 관련해서 뭔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식의 이렇게 가격이 빠졌는데 이거 여기서 움직이는 게 심상치가 않다 해가지고 제가 그때 매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대바이오도 이 정고점을 뚫고 올라가기에는 이 바닥권에서 매집한 기간에 비해서 물량이 많지가 않다라는 점에서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기대 심리로만 올라갔고, 다시 한번 상승을 치기 위해서는 제프티 관련된 기사몰이가 또 나와야 돼요. 그래야만 올릴 수 있거든요. 이런 종목은 기사성 호재로 올려야 돼요. 그래야 돈을 안 쓰고 세력들이 다시 한번 급등을 칠 수 있는 시점이라, 만약 올리게 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6,300원 그리고 26,000원대 지지 여부 보고 그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은 전고점 이상까지 아니면 이 전고점 부근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밑으로 빠질 경우에는 이 고점의 물량들을 다 털어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밑에서 작업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좀 매매 기법을 배워보고 싶으신 분들이나 소통을 하면서 좀 정보를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영상을 통해서 꾸준하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놓으시고요.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제가 조금 타이밍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집을 하고 그러는데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편집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조금 빠르게 좀 교육도 받아보고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신비한 주식사전이라는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말 그대로 재능 기부 차원에서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사람들도 22명밖에 되지 않아요. 며칠 전에 저한테 영상 댓글로 혹시 소통방 없냐, 소통하면서 재밌게 주식 매매 하고 싶다 하셔가지고 영상을 좀 기다리는 게 지루하다 하시면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소통하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서 매주 토요일 강의를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원래는 카카오톡방에서 진행을 하다가 제가 오늘 아침에 사람들한테 말씀드렸거든요. 다시 방을 살리려고 해서 아프리카 방송으로 좀 하려고 내용을 좀 언급을 했거든요. 세팅도 다 완료가 됐고요. 유튜브로 촬영해서 올리는 게 제가 좀 편집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에 제가 링크 첨부해 드릴 테니까 저한테 채팅 주시면은 이 방으로 초대해 드릴게요. 오해는 마세요, 여러분들. 저 전혀 여러분들한테 영업적인 거나 이런 거 없고요. 전화번호 이런 거 수집할 생각 없습니다. 들어오실 분들만 문의를 하시라는 거지, 필요 없으시면 그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만 눌러 놓으셔도 돼요. 아셨죠? 자, 저는 신비한 주식사전의 이루이였습니다.